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가? 무언가를 만들고 마케팅하고 그것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곧 브랜딩이다. 심지어 나를 표현하고 알리는 건 역시 퍼스널 브랜딩이니 결국 우리는 모두 브랜딩이라는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새롭게 론칭한 레스토랑이 마케도우였다. 마케도우만은 반드시 대중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싶었다. 특정 집단에 한정된 브랜드가 아니라 모두가 좋아할 만한 확산형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마케도우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입증한 후 이 브랜드를 대중화시켜줄 기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랜드를 기획할 때 가능한 만큼의 성공, 눈앞의 성공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거기까지의 과정만 머릿속에 그린다. 하지만 브랜드의 미래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그려야 한다. 내가 맞게도 1호점의 성공까지만 바랬다면 한때 유행했던 레스토랑에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맞게도 레스토랑이 성공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다음 스텝을 준비했다. 물론 눈앞의 성공이 급급한 상황에서 먼 미래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기획자가 손바닥만한 그림을 그리느냐, 거대한 대작을 그리느냐에 따라 브랜드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늘 위기가 올 때 생각한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은 타이밍에 온다고. 그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지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다. 다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기와 기회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느 곳이나 새로운 조직에 이방인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방법과 언어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야 편안해진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굴러온 돌이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조직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돌진과 타협하지 않는 강한 의지, 그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돌진과 의지로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는 손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껏 인생에서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 줄 알면서도 다 받아 입었다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손익을 분석하고 자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전문 경영인의 일은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사장님의 제안에 바로 싫다고 거절할 수 있었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사장님은 대기업 직원들의 모든 꿈이 대표가 되는 것인데 왜 거절하느냐고 했다. 그러곤 다시 물으셨다. 대표 말고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이런 날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말했다. 제가 오리온에 온 이유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초코파이 같은 국민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오리온 제과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마켓오로 새로운 과자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경쟁력 중 하나는 참을성이다. 나는 내 꿈을 이룰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든 잘 참고 견딘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은 나만의 방법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견디는 것이다. 괜한 싸움은 의미가 없다. 이길 만한 힘을 가질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목적이 있을 때는 누군가 싸움을 걸어도 매우 침착하게 대응한다. 모든 성공의 결정적 해답은 대중에게 있다. 예전처럼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자세히 안다. 전 세계적인 흐름까지도 꿰차고 있다. 그런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호를 따라가야 한다. 지금의 제품 개발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을 찾는 것이다. 소비자가 안 먹어본 것을 창조하는 일은 일종의 발명이다. 먹는 상품에서 발명품은 통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개발할 것을 먼저 생각해 놓고 여기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먹고 싶고 바르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획이나 개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취향을 온전히 내려놓고 소비자의 기호를 관찰해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상품에 대한 답이 보인다. 나 역시 늘 되새기려고 한다. 제품의 가치는 소비자의 기호를 세심하게 파고드는 디테일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객의 반응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대형마트다. 안일하게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소비자를 1대1로 만나는 마트 분들의 영향력도 중요한 마케팅 요소다. 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시식 판매원 분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직접 나섰다. 나는 마케도 브라우니를 팔 때도 비비고 만두를 팔 때도 전국 지점의 판매원 분들을 모아 상품을 설명하고 식사도 함께 했다. 기업 직원이 대본을 읽듯 상품을 설명하는 것과 상품을 직접 기획한 임원이 등판에 진정성을 담아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처음에 판매원 분들은 마케도 브라우니가 너무 비싸서 팔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마케도 브라우니는 여러분이 그동안 팔던 과자와 달라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과자예요. 이 점을 강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파는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확실하게 알고 자부심으로 소비자를 대했을 때 그 마음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이 말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시 마트 MD들을 모아놓고 제품 품평회를 직접 하기도 했다. MD들에게 우리 상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 상품이 어디에 진열되는지 얼마나 홍보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일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품을 어필하고 상품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소통의 과정이기도 하다. 회사 책상에 앉아 머릿속으로만 상품을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선 결코 안 된다.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상품을 팔고 싶게 해줘야 한다. 상품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